자, 2021년도 2회차 기출문제 풀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회차. 자, 1번입니다. 자, 네트워크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동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으며 응용 분야로는 긴급 구조, 긴급 회의, 전쟁터에서의 군사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네트워크는 뭐죠? 애드홍 네트워크죠. 그래서 정답은 애드홍 네트워크. 자, 사실 여기서 키워드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얘가 키워드네. 이것만 보고 풀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거. 네트워크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게 지금 키워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긴급, 뭐 군사 네트워크 요런 네트워크에 사용이 된다. 이러면 애드홍 네트워크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미 여기에 다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은 유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지국이 필요 없고 호스트의 이동에 제약이 없어가지고 빠른 망 구성과 저렴한 비용이 장점인 이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현장처럼 별도의 고정된 유선망을 구축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자, 두 번째. 다음 1번과 2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나타내는 개념. 뭐죠? 제품과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거. UX죠. (1번에는) 자, 그럼 2번.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 나와 있죠. 유저 인터페이스 줄이면은 UI. 예로는 CLI가 있다. GUI, MUI, OUI 얘네들이 있는 게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3번. 트랜잭션의 특징 중에서 원자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전에 제가 트랜잭션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자성 뭐죠? 모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모두 반영,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다 키워드인 거죠, 얘네들은. 자, 왜냐면은 우리가 예시로 뭘 들어드렸어요? 은행에 갔어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이 가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근데 제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간 거죠. 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던 그 연산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이 송금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내 통장에 돈이 있거나 원래 원복 상태로. 네, 요게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랜지션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껏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죠?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 얘는 지속성이라고도 하죠. 자, 원자성은 방금 말했다시피 트랜지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이 돼서 커밋이 되든가 아니면은 아예 전혀 반영이 되지 않도록 복구, 롤백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 모든 명령이 완벽하게 수행되어 있어야 하고 중간에 뭐 어느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일어났던 트랜잭션이 전부 취소가 돼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일관성은 뭐죠? 만약에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로 변환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전과 트랜잭션을 수행한 후에 상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정 요소는. 자, 그리고 독립성. 얘는 뭐예요?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에서 그 수행 결과를 참조할 수 없다라는, 연산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독립성인 겁니다. 자, 영속성, 지속성은 뭐예요?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트랜잭션의 특징, 원자성에 대해서도 약수를 해봤고, 자, 4번. 다음은 땡 정규형으로서 부분함수적 종속성을 제거하여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는 정규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정규형 배웠죠? 어떤 정규형들이 있었어요?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럼 정규화는 뭐였죠? 정규화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중복을 최소화하여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프로세스죠. 정규화 과정을 끝낸 게 정규형인 거고, 자, 그래서 정규화 단계에서 얘는 뭐에 해당되는 애입니까? 부분함수적 종속 제거, 제2정규형인 거죠. 제2정규화 과정이 이제 그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이 정규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BCNF, 제4정규화, 제5정규화즈 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이거 뭘로 외웠어요? 두부 이거 다조로 이거 외웠잖아요. 두부 이거 다조. 그래서 제1정규화 도메인 원자값 해서 테이블 내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함수 종속성 제거. 제3정규화는 이행함수적 종속성 제거. BCNF. 얘는 뭐예요? 모든 결정자가 후복히 집합에 속한 정규형. 4정규화는 다중값 종속 제거. 5정규화는 조인 종속성 제거. 그래서 도메인 원자값에서 이걸 다 줘. 두부 이거 다 줘? 이렇게 해서 외웠죠, 우리 순서대로. 자, 5번. 다음은 테이블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SQL 보기에서 요 보기 안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문장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튜플을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건 거죠. 우리 데이터 수정할 때 뭐 사용해야 하죠? 조회할 때 셀렉트, 넣을 때 인서트, 삭제할 때 딜리트, 수정할 때 업데이트죠. 그래서 1번 괄호 안에는 업데이트, 2번 괄호 안에는 자, insert into set 그리고 update set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set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수정하는 상황이니까. 1번 괄호에는 update, 2번 괄호에는 set. 자, 6번.
다음 SQL 보기에서 조인을 할 경우 괄호 안에 알맞은 문장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select 뭐 해서 from 학생 정보 테이블에서 조인을 해서 학과 정보랑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자 6번 1번에 들어가야 될 거 뭐죠? 조인을 할 때 사용되는 조인하고 on이 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자리에는 on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학생 정보 테이블을 A라고 해놓고 학과 정보 테이블을 B라고 해놨을 때 A 학생 정보 테이블의 학과와 B의 B 학과 정보 테이블에 뭐랑 같으면 조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조인을 해요? 학과랑 조인을 하겠죠. A 테이블의 학생 정보 학과랑 B 테이블 학과 정보의 학과랑. 그래서 여기는 2번은 학과 이렇게. 얘네들 부분 점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케바케입니다. 요 1, 2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부분 점수 주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해요. 다만 이제 하나가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는 부분 점수 잘 안 줍니다. 자, 7번. 다음은 파이썬 비트 연산자 문제이다. 이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우리 이거 이전에 한번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range 얘가 뭐였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였죠. 자, 숫자가 하나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은 종료 숫자라고 해서 그 전까지 0부터 종료 숫자 마이너스 1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줬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2개니까 시작 숫자, 종료 숫자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스트를 만든 겁니까? 1과 2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거고, 요 i가 그 리스트를 반복하겠죠. 자, 그랬을 때 1부터 2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다. 요 a를 i만큼 오른쪽으로 shift 연산을 한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100을 지금 a가 100이잖아요. 100을 이진수로 나타내야겠죠. 왜냐면은 shift 연산해야 되니까. 100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1100100이죠. 자, 얘를 오른쪽으로 i만큼 shift 연산을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 반복문에서는 몇 가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2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즉 i는 2인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2 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11001 요게 될 거고, 11001을 10진수로 변환하면 이 값은 뭐가 되죠? 16 더하기 8 더하기 0 더하기 0은 0하고 1까지 이렇게 더하면은 25죠. 자, 그러면은 요 리절트 값은 지금 현재 25인 거고, 리절트 값 더하기 1을 해서 리절트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5 더하기 1 하면은 26이고, 프린트 해보면은 정답은 결국 26이 되겠죠. 자, 얘가 1은 왜 안하고 2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에서 저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2로 들어가게 되면 초기화가 되죠, 리절트 값이. 그렇기 때문에 2만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8번. 자, 이것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DES를 대체를 하며 128비트 블록 크기와 128, 192, 256비트 키 크기의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AES죠. AES.
DES를 대체한다, 대칭키 암호화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128, 192, 256 붙을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9번.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중에 각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작성하시오. 자, 1번. 최소 한 번은 모든 문장을 검증한다. 자, 쟤는 뭡니까? 구문 문장 커버리지죠. 1번은 문장 커버리지라고도 하고요. 자, 2번. 결정 검증 기준이라고 하며 조건별 참 거짓일 때 수행을 한다. 뭐예요? 결정 커버리지죠.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기도 하고 분기 커버리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3번은 2번과 달리 전체 조건식을 무시를 하고 조건 상관없이 개별 조건식의 참 거짓에 대해 수행을 한다. 이건 뭐예요? 조건 커버리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는 어제 정리를 했으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뭐죠? 화이트박스 테스트. 구조 기반 기법. 개발자 관점에서 단위 테스팅 기법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내부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얘니까, 박스가 하얘니까 다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박스는 그 과정, 박스가 안 보이니까 그냥 꺼냈을 때 그 결과만 보는 거고. 자,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사용. 자, 그리고 뭐 컴포넌트 단위 또는 뭐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중심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다라는 게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인 거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또 없는 애들 뭐가 있어요? 구조 기반 기법. 요 뜻 뭔지 알고 계시나요? 구조 기반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코드나 설계 등 구조를 보여주는 정보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다 라는 건 거고, 구현 정보, 지금 이제 구조 기반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소프트웨어의 구현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를 한다 라는 거. 이때 구문 커버리지는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 결정 커버리지는 분기들을 한 번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 전체 조건식이 최소한 참이 한 번, 그리고 거짓이 한 번 선택되었는지 측정을 해서 %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참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의 조건들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중 조건 커버리지도 있죠. 걔는 뭐예요? 프로그램 내의 모든 개별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고려를 하는 강력한 커버리지죠. 그러니까 출시 전에 100% 이건 결함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제품 테스트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게 다중 조건 커버리지입니다. 여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SQL문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을 하시오. 이름이라는 컬럼에 2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내림차 순하는 쿼리 내용 결과입니다. 자, 이랬을 때 2로 시작하는 문자열이래요. 이러면 like라는 거 사용을 해야 하고, 뭐가 와야 되죠? 뒤에? 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떠야겠죠? 만약에 2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2로 끝나면 된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선은 여기는 EC니까 이렇게 1번 괄호에는. 두 번째, order by 해놓고
뭐로 이제 한대요? 내림차순을 하려고 한대요. 여기 어떤 컬럼이 있었겠죠? 근데 그 컬럼까지는 몰라서. 자, 내림차순 하려고 하면 뭐 하면 되죠? DSC 붙여주면 되겠죠. 그냥 있으면 안 붙으니까. 자, 그리고 11번. 각 번호에 해당되는 응집도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저번 시간에 결합도, 응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응집도 뭐 있죠? 기순교, 절시, 논우, 기능적, 순차적, 교환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자,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은가요? 약할수록 좋은가요?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죠. 품질이. 결합도가 약할수록 좋고요. 자, 그랬을 때 기능적은 뭐였어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들이 단일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순차적은 모듈 내에서 나온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경우. 통신적, 교환적은 동일한 입출력을 사용을 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절차적은 모듈이 이제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 시간적은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로 작성을 하는 경우. 논리적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하나의 모듈이 되는 경우. 우연적 응집도는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구현이 된 경우. 자, 그랬을 때 1번. 입출력 간 연관성은 없으나 순서에 따라 수행이 된다. 순차적으로 수행이 된다. 이거 뭐죠? 절차적 응집도죠. 2번. 동일한 입출력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뭐예요? 교환적 아니면은 통신적 응집도 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은 하나의 기능에 모두 기여하는 건데 기어라고 써놨네요. 기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얘는 뭐죠? 모듈 내부 기능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기능적 응집도입니다. 얘는 수정을 해주세요. 다음은 패킷 교환 방식 중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방식을 찾으시오. 목적지 호스트와 미리 연결한 후에 통신하는 연결한 교환 방식. 쟤는 뭐죠? 자, 패킷 교환 방식에서 패킷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다른 데이터 단위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저렇게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일정한 방식으로 잘라 놓으면은 우리가 1차선 도로, 2차선 도로, 3차선 도로 이렇게 도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차가 한 차선만 타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2차선, 3차선을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걔를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전송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다 잘라놓은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패킷 교환 방식 안에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죠. 아니죠, 두 가지로 나뉘죠. 가상회선 방식, 데이터그램 방식. 자, 그러면은 패킷 교환 방식 중에서 지금 두 가지, 가상회선이냐 데이터그램이냐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건데, 목적지와 호스트를 미리 연결을 해 놓고 통신하는 건 가상회선 방식이고요. 2번. 헤더에 붙어서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비연결형 교환 방식은 뭐다?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자,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인데 연결형이다 이러면은 가상훼손. 그래서 모든 패킷을 다 전송하게 되면 가상훼손들이 해제가 되고 패킷들은 전송된 순서대로 도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뭔 거예요? 비연결형 교환 방식이고, 이제 패킷을 수신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패킷을 전송을 하죠. 즉, 하나의 메시지에서 분할된 여러 패킷이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연결형이다. 자, 그러면은 패킷 교환 방식밖에 없는 거냐? 또 뭐가 있어요? 회선 교환 방식도 있죠. 회선 교환 방식은 뭐예요? 송수신 단말기 장치에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통신 경로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을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디자인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패턴화한 것으로 클래스나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다. 알고리즘의 패턴에는 인터프리터, 뭐 여러가지 등등이 있는데 뭐뭐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뭐죠? 인터프리터, 옵저버, 커맨드 이런 등등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패턴이죠? 행위 패턴이죠. 자, 우리 MVC 패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패턴이 MVC 패턴이죠. 자, 거기서 이제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있는데 생성 패턴은 뭡니까?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이고 그 안에 이제 좀 유명한 건 뭐 추상 팩토리 아니면은 팩토리 메소드, 싱글통 요런 패턴들. 자, 구조 패턴에는 클래스나 객체들을 조합을 해서 더 큰 구조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고 프록시, 브릿지, 퍼사드 뭐 요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행위 패턴이 가장 많죠. 클래스나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책임 분배 방법을 정의하는 패턴으로 커맨드라던가 상태, 스테이트, 옵서버, 템플릿 메소드, 인터프리터 등등 요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 자, 14번. 병행 제어 기법 중 접근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상호 배제하는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지 작성하시오. 뭐죠? 우선 병행 제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병행 제어란 다중 프로그램의 이점을 활용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병행 수행할 때 실행되는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트랜잭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병행 제어 기법에는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뭐라고 하는지 찾으려는 거냐? 자, 병행 제어 기법에는 로킹 기법, 낙관적 검증 기법, 타임스탬프 올더링,
기법 등등. 자, 여기서 접근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상호 배제, 잠금하는 뭐 다른 요청을 해서 그 락이 허락이 되어야만 그 로킹 단위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은 뭐예요? 로킹 기법이죠. 얘는 참고로 병행 제어 문제도 이전에 18년도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전 기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얘네들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럼바우 데이터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서 보기에 해당하는 답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입력값이 출력값일 때 얘 뭐죠? 자, 우선 지금 이게 럼바우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자,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럼바우 방법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분석 활동을 어떻게 나눠요? 객체 모델, 동적 모델, 기능 모델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수행하는 방법이죠. 자, 객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객체도, 동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흐름이라고 해서 상태, 행위도, 기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흐름, 처리 과정, 자료 흐름도 요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5번의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은 기능 모형 2번 동적 모형 3번 객체들 간의 관계 객체 모형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16번 다음은 C 언어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여기가 메인이죠. 여기 메인.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력을 하려고 해요. 어떤 걸 출력을 하죠? 요 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얘를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얘를 출력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mp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 호출을 해야겠네요. 요 베이스에는 2가 들어가 있고 요 exp에는 10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니까.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자, 0부터 몇 가지? 10 전까지잖아요. 10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9까지 총 10번을 반복을 해서 요 레스가 갖고 있는 값 지금 1이죠? 1 곱하기 요 2 해줄 텐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곱해 나가겠죠. 요걸로 보면은 결국 보면은 2에 10승인 뭐가 출력이 될까요? 1 곱하기 2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1 곱하기 2 해서 넣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번 반복하게 되면 2의 10승인 1024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클래스 내에서 객체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로서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요? 자,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바 제한적 테스트 클래스에서 지금 객체 선언 없이 지금 요 테스트 체크, 요 체크라는 함수를 참조하는 코드인 건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객체 선언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지금 어디도 지금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객체 선언 없이 요 테스트 함수를 참조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스태틱이 붙어야 돼요. 스태틱. 자, 그리고 다음 18번. 다음은 시험어 문제이다. 출력값을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면 되죠? 지금 여기서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을 갖고 있는 거, 얘 이름 ARY. 자, 그리고 S는 0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여기서 ARY 어디에요? 요 주소값 맨 앞에 있는 주소값이죠. 여기에 0을 더해서 걔를 찾아갑니다. 그 주소를. 그리고 거기를 1이라는 값을 집어넣겠대요.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1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ARY의 1번째, 여기가 0번째고 여기가 1번째, 여기가 2번째니까 여기 1번에 뭘 넣겠대요? 요 1번 찾아간 값에 2를 더한 값, 1 더하기 2 하면은 3. 자, 요것도 두 번째 공간에다가 요 ARY를 찾아간 그 값에 3을 더하면은 여기다 3 더하면 1 더하기 3 하면은 4.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1) 더하기 3 더하기 4 이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각각 0, 1, 2 다 더해서 S한테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니까, 즉 1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은 8. 그래서 정답은 8. (19번) 다음은 자바 프로그램이다. 출력값을 이제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제 저희가 이미 한번 풀었던 문제죠. 이 출력값은 정답은 뭐죠? 우선 11이죠. 11. 상속과 오버라이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실행적으로 실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시작을 하죠? 요 메인부터 시작을 하죠. 요 메인 메소드만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요 new ovr 얘는 뭘까요? 자, 바로 요 어디 갔어? 요 메소드, 지금 클래스가 하나가 잘못 써졌네요. 얘가 빠져야 되죠. 얘를 통해서, 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든
클래스가 지금 얘인 거고, 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메인 메소드가 속해 있는 클래스가 저거인 거고, 저거를 통해서 지금 요 OVR의 객체인 A1, 얘는 OVR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와 변수를 사용을 하죠. 자, OVR 객체 안에 지금 상속이나 오버라이딩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extend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뭐 상속받거나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죠. 그랬을 때 지금 상속이나 오버라이딩이 없습니다. 즉 자식 클래스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1에 son이라는 거에서 son이라는 메소드에 3과 2 얘를 이제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안에 있는 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요기 3이 요 x, 요 2가 여기 y 들어가서 요 a1.son 얘는 얼마인 겁니까? 5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력을 할 때 a2는 뭐냐? 자, a2를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를 토대로 만든 겁니까? OVR2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뭐를 상속받고 있어요? OVR1을 지금 상속을 받고 있죠. 자, 얘는 뭐예요? 얘죠, 얘.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위에 있는 쟤를 상속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요 A2는 OVR2의 객체인 건데, 그러면은 요 A2.son 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봤더니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얘를 하는 거죠, 얘를. 자, 그래서 무엇을 리턴을 하는가 봤더니 뭘 리턴을 해요? x 빼기 y 플러스 슈퍼선 이라는 메소드 호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x 빼기 y 해보면 얼마예요? 3 빼기 2 하면은 1. 자, 그리고 요 슈퍼가 붙으면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 호출을 할 때 사용이 되잖아요. 즉 뭐예요? 얘는 얘죠, 얘. 부모 클래스에 있는 요 son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면 돼요? x랑 y 요거 3이랑 2 넘어갔으니까 여기 5겠죠, 5. 그러면 1 더하기 5 한 건 6. 즉 얘는 6. 정답은 5 더하기 6 하면은 11. 그래서 11.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문제는 오버라이딩 문제인가요? 라고 하면은 오버라이딩 문제죠.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 지금 동일한 메소드가 있는 거잖아요. son이라는. 자, 그랬을 때 요 OVR2 객체에서 그 OVR2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썼으니까 둘 다 지금 매개 변수가 int형이고 반환형도 지금 int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인 거죠. 자, 오버라이딩은 자식 클래스로 접근을 해서 무조건 여기부터, 왜냐면은 머리가 커지면은 자아가 생기면은 본인한테 먼저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인을 먼저 찾아간 건데 얘가 이제 슈퍼라는 걸 사용을 해서 부모 거 접속을 하게 한 거죠. 자, 만약에 오버라이딩이 아니고 일반 상속일 경우에는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될까요? 상속인데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경우라면 반환하는 것도 메소드명도 매개 변수가 동일한 메소드가 자식 클래스에는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없으면은 뭘 쓰면 돼요? 부모 클래스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되죠. 오버라이딩이 아니고 일반 상속이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다음 괄호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을 하시오. 테스트 하네스 도구의 구성 요소 중 상향식 테스트 시 상위 모듈 역할을 대신하는 테스트 드라이버와 하향식 테스트 시 하위 모듈 역할을 대신하는 테스트 뿅뿅이 있다. 얘 뭐죠? 상향식은 드라이버,
하향식은 스톱이죠, 스톱. 가짜 모듈. 자,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시스템이나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데이터 및 기능의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는 게 이제 통합 테스트인 거잖아요. 단위 테스트를 통과한 친구들을 이제 연동해가지고 접근해서 테스트하는 거. 그때 이제 상향식 통합 테스트와 하향식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향식은 하위 모듈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게 상향식,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는 게 하향식. 이때 상향식은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하향식은 스톱이 필요하죠. 테스트 하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제 단위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작성을 한 게 이제 테스트 하네스인 거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테스트 슈트,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스트럽트, 테스트 스트립트, 테스트 드라이버,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오라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테스트 슈트는 테스트 대상 컴포넌트나 시스템에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을 테스트 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성해드릴게요. 테스트 케이스는 입력과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등의 집합. 테스트 드라이버는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 하위 모듈을 호출하는 상위의 더미 모듈. 테스트 스톱은 얘는 뭐죠? 얘죠. 하향식 테스트 시 하위 모듈을 역할을 개신하는 모듈. 테스트 시나리오는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으로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 즉 테스트를 위한 절차를 명세한 문서. 자,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요게 왜 2의 10제곱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요. 자, 얘 왜 그런 거죠? 자, 처음에 1 곱하기 2를 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2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 값은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8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2의 1승, 얘가 2의 2승, 얘가 2의 3승 이렇게 되고, 총 이거 10번 반복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2의 10승 해보면은 얘가 1024라는 겁니다.